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국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는 그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과 불상, 탑 굉장히 많죠. 특히 백제와 신라는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절필수만 보더라도 이야, 이 당시 정말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 고대의 그 불탑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단답형 주관식이 있는데요. 백제의 석탑이지만 탑의 양식은 목탑 형태인 이 탑은 무엇일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땡땡땡지 석탑입니다. 어렵진 않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강의를 들으시면 답이 탁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흔히 우리나라를 그 석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똑같이 불교를 받아들여 탑을 만들었지만 중국은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린 전탑, 일본은 나무로 쌓은 목탑을 많이 만들죠. 그에 비해 한국은 석탑을 많이 만듭니다. 자, 이 우리나라엔 이 산이 많아서 돌도 많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 목재처럼 다듬어서 지은 것이죠. 자, 처음부터 이 돌을 재료로 한 탑을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돌이 가진 그 재료와 어떤 특성, 이걸 살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목탑을 본뜬 석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로 만든 목탑 있잖아요. 목탑을 보시면 마치 집 한 채가 이렇게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돌멩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하면 미륵사지 석탑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고도 불리는 미륵사지 석탑은요, 석탑이면서도 목탑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본떴습니다. 자, 지금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 돌로 분명히 만들었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나무로 만든 것처럼 한 채의 그 집의 형태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지금 만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목탑 양식,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이 기단부 아래 기단부를 보시면요, 그 목탑의 그 기단과 같은 단층 기단으로 삼고요. 자, 1층 탑신 4곳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십자형의 그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탑신의 기둥을 보시면요, 위쪽은 좀 좁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넓게 해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이게 창방이라는 그 목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을요 가로질렀네요. 그 위에 3단의 어떤 층급으로 지금 지붕을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말 나무로 만든 어떤 집 한 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돌로 구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 미륵사지 석탑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익산입니다. 익산. 자, 이 미륵사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륵사는 어느 왕 때 창건되었다라고 알려지면 백제 무왕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무왕은요, 바로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 그 서동이 바로 무왕이에요. 서동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신라 진평왕 딸인 그 선화공주, 그 선화공주와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참 야한 노래가 있죠. 서동요라고. 선화공주는 남몰래 밤에 맞둥방을 안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상열지사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노래. 이런 걸 딱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쭉 퍼뜨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진평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죠. 이 진평왕은 경노했고 그 선화공주를 탁 궁궐 밖으로 쫓아냈죠. 결국 오갈 데 없는 이 선화공주에게 서동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로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무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신라공주, 선화공주가 백제의 왕비가 된 셈인데 이 왕비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부탁을 해서 큰 절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미륵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 이 미륵사지 석탑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석탑을 보수하면서 이 석탑을 해체를 하거든요.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유물이 나옵니다. 석탑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중심도를 딱 들었더니요, 금으로 만든 그 금제 사리 봉용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그러니까 왜 그 부처님이나 또는 승려가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다비를 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담아놓은 그릇이 나온 거죠. 거기 이제 기록도 있는데 여기 적힌 창설자의 이름은 선화공주가 아니에요. 거의 이건 뭐 충격적이었죠. 선화공주가 나와야 되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가문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택가문은요, 당시 이 부여에서 정말 아주 권력 강한 그런 어떤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제의 왕인 무왕과 그 대단한 가문과 결합을 한 어떤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건 이것 때문에 정말 14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선원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거짓말이 이건 돼버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증거는 그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화공주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절과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그 비밀의 그 수수께끼, 이런 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들,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대사의 비밀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해체하지 않은 탑이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도 해체하는 탑이 있어요. 그 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 정말 궁금해요. 이 탑도 언젠가는 이제 또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언젠가 해체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또 한 번 고대사의 비밀이 딱 나오겠죠. 그 탑이 어떤 탑이다? 네, 그게 바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부여에 있습니다. 이 탑도 역시 이제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쭉 본따오면서 만든 건데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러니까 익산의 그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와, 예쁘다라는 느낌은 뭐 딱 오진 않아요. 그냥 굉장히 크다,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보면 참 이쁩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찍으면, 눈으로 봤을 땐 너무 예쁜데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그 맛이 이게 제가 사진을 못 찍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맨날 이 예쁜 탑을 이렇게 눈맛처럼 한번 탁 카메라 담아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탑에는요, 잘 보시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탑을 잘 보시면요. 낙서한 거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낙서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유산에다가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탑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점령할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요, 백제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의미에서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몸에는 그 백제 멸망의 그 아픔을 글자로 이렇게 새긴 채 1000년 넘게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한 문화유산을 바라봤을 때 그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이야기, 그 문화유산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진정한 문화유산과의 만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답고 우아한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그렇게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 줄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로 한번 가보죠. 신라. 백제 왔으니까 백제는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봤고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봤죠. 이제 신라로 한번 가볼게요. 신라는요, 목탑과 함께 이 전탑을 모방한 석탑을 만듭니다. 신라에 정말 큰 사찰이 하나 있죠. 황룡사. 이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인데요.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룡사하고 황룡사 구축목탑은요, 이때 그 만들어진 그 시점이 좀 달라요. 예, 황룡사는 진흥왕 때부터,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죠. 자, 선덕여왕 때 그 부처님의 힘으로 주변국을 또 복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황룡사 구축목탑인데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참 이 불교라고 하는 게 호국불교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이 되는데,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요, 고려 때 이 몽골의 침입으로 정말 다 불타버립니다. 황룡사도 타고요, 황룡사 목탑도 타고요. 그래서 지금은 황량한 터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예전에 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량한 그런 그 터만 있었거든요. 가끔은 여러분 답사를 갈 때 이런 그 터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에, 늦가을에, 추수가 지금 다 되고 있는 어떤 그때 황룡사에 가셔가지고, 황룡사 그 터에 가셔가지고 좀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한 오후가 좋겠어요. 한 5시쯤. 딱 해가 떨어지는, 석양이 쫙 내려앉는 그곳에 가만히 보시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것을 보면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황룡사 그 조금만 좀 걸어가시면요, 바로 또 하나의 그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분황사. 그 분황사에 보시면 모전석탑이 있어요. 이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절로 알려진 이 분황사에 바로 이 모전석탑, 이 분황사 탑이 있는데요. 이 분황사 탑은요, 아까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유행했던 탑이 전탑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모전석탑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탑이 뭐라 그랬죠? 벽돌을 쌓아 올린 거라죠. 흙을 구워서 벽돌 쌓아 올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모방한 거예요. 그런 벽돌을 모방한 탑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린 탑은 전탑인데, 이 분황사 탑은요, 우린 돌멩이가 많다니까요. 그 돌멩이를 잘라서 벽돌처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마치 벽돌처럼 모방을 한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탑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바로 목탑과 석탑의 어떤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라탑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런 공부하는 그 미술사학자들한테는요, 굉장히 의의가 큰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탑 중에서 백제의 그 미륵사의 석탑, 정림사의 석탑, 그리고 신라의 그 황룡사 구축목탑은요, 머릿속에 좀 꼭 넣어두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세 탑의 절 모두 지금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그리고 계시죠, 지금? 네, 백제의 익산, 미륵사의 석탑, 정림사의 석탑, 신라의 분황사 탑, 또 이제 목탑으로 온다면 황룡사 구축목탑 쭉 그리시면서 이제 통일신라로 오는 거예요. 자, 이 통일신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반영한 그런 탑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경상북도 경주에 가시면 이 가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문사는 문무왕이 짓기 시작하여 아들 신문왕 때 완성된 사찰인데요. 삼국 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이 왜군을 진압하려고 이 절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해인 개요 2년에 공사를 마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은 사라졌고요. 오로지 3층 석탑 2개만 그 터를 지키고 딱 서 있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이죠. 전 사실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탑이 이렇게 큰 건가? 전 탑은 사진을만 보다 보니까 그냥 작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와, 가문사지 3층 석탑은요,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 큽니다. 사진은 정말 느낌이 안 오는 어떤 그런 탑이에요. 한번 꼭 가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원하게 그 치켜 올라간 그 찰주라는 그런 기둥도 그렇고요, 덩치도 그렇고, 정말 이 가문사의 3층 탑은요, 남성미를 그냥 물씬 풍기는, 딱 봤을 때 마치 이 장군 2명이 딱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통일신라 초기 어떤 삼국 통일에 대한
자부심, 우리 해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이나 뭐 경주 가시면 뭐 여기 반드시 가져야죠. 예, 불국사 3종 세트. 불국사, 뭐 석굴암, 안압지 있는데, 불국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3종 세트 있잖아요. 예, 불국사 3층 석탑이나 뭐 다보탑이 있는데, 요 불국사는요, 경덕왕 때부터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경덕왕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덕대왕 신정도 만들고, 불국사, 뭐 석굴암도 짓고, 진짜 많은 공사를 그럼 벌였습니다. 이 불국사에는 정말 신라의 미를 정말 고스란히 간직한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 불국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큰 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다보탑부터 볼게요. 이 다보탑은요, 팔각형과 사각형의 그 원형으로 된 그 기본 구조 위에 아주 화려한 조각을 막 껴맞춰가지고 다른 곳엔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석가탑은 지금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불국사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그거 보러 가시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불국사 3층 석탑하고 다보탑 그거 보러 가시는데 그런 질문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탑이 두 개지? 그리고 왜 탑이 왜 모양이 다르지?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셔야 된다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가서 이게 불국사 3층 석탑이야. 이게 다보탑이야. 자, 사진 찍자. 찰칵. 자, 다음에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긴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의 탑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알아보셔야, 이 굉장한 엄청난 미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세불인 석가모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처님도 여러분들 종류가 다 다양해요. 이게 불교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불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 아니라요, 부처님들이 다 종류가 있어요. 예, 저쪽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극락이죠.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이제 만나봤던, 우리 역사 속에서 만나봤던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거죠. 현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미래에 이제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는 부처님을 뭐라고 하면 미륵부처라 그래요. 미륵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석가탑은요, 현세불인 말 그대로 석가모니를, 다보탑은 과거불인 다보부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석가모니가 이 법화경을 설파할 때마다 땅이 쫙 갈라지면서 말이죠, 보탑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라가지고 그 석가모니의 법화경을 듣고 있는 그 민중들에게 바로 저 석가모니의 말이 진리다, 이걸 증명하는 그 장면을 바로 그 불국사 그 마당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보탑을 딱 세울 때는 항상 그 앞에 석가탑이 같이 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불국사 3층 석탑은요, 신라탑 미술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탑은요, 사실은 이게 높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미가 있겠죠. 근데 안정감은 어떨까요? 너무 올라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안정감은 떨어지는데 석가탑은 상승미와 안정감을 정말 완벽하게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쭉 탑들이 사실 뭐 어떤 탑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모든 탑은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미적인 감각 속에서 어떤 그 완벽미, 이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신라 후기로 오면요, 하대로 오면 어떤 탑의 크기도 좀 작아지고 균형도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신라 하대 말기 쪽에 오면요, 유명한 불탑 하나 기억하셔야죠. 바로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탑의 몸통에 불상을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라 왕실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기 세웠다면,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어떤 신라 하대 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방 호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방 호족이 좋아한 게 뭐냐면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선종이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종인데요. 이 지방호족들이 이 선종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선종은 신라 하대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선종은 참선하려면 여러분들 그 스승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스승이. 그래서 그 스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승이 돌아가시면 답이 화장을 하면 또 역시 스승 몸에서 또 이렇게 사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리를 모셔둔 승탑이 있어요. 그 승려의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 바로 승탑입니다. 요게 또 신라 하대 때 유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도라고도 하는데 어쨌건 탑, 불탑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승탑은 바로 승려의 사리를 모셔둔 탑이다라는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석탑이지만 탑의 양식은 목탑 형태인 이 탑은 무엇일까요? 뭐 힌트가 필요 없죠?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대의 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구려의 탑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네요. 고구려는 이제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청암 및 절터 등의 유적이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탑은 없습니다. 통일되어가지고 북한과 이제 왕래가 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유물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그날이 꼭 오길 바라면서 고대의 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